안녕하십니까. 삼수생 나경원입니다. 지난 주말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적폐청산의 칼춤 언제가 끝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라 질서가 정말 엉망입니다. 아시다시피 민노총 조합원들이 기업인을 무차별 폭행해도 경찰은 방관하고 있고, 광화문 한복판도 모자라서 공영방송에서까지 김정은 찬양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는 엉망이라서 최대 실업자 수, 최악의 실업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오매불망 김정은 답방만 기다리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역 다니면 이런 말씀 들으실 겁니다. 야당 뭐 하냐? 보수정당 어디 갔냐? 우리 믿을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정말 저희가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너희들 좀 제발 그만 좀 싸워라. 저는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주와 폭주를 막기 위해서 첫 번째 당의 통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계파 정치 종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홍글씨 씌우는 우리 스스로의 자해 행위 중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특정 계파만의 정당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당 만들어야 합니다. 계파 종식을 위한 당내 통합부터 이루어야지 그를 기반으로 해서 보수 대통합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임자, 권력에 줄 서지 않고 특정 계파의 핵심 세력인 적이 없던 저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지지율 회복이 왜 이렇게 더딜까요? 저는 그중 하나의 이유가 우리 당이 보수 정당인데 보수 가치를 제대로 못 지키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보 보수, 시장 보수, 복지 보수, 이 모든 전 영역에서 우리가 보수 가치를 제대로 못 지킨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원내 지도부 아까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하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존재감 없던 저희 정당의 존재감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우리가 근로시간 연장 같은 걸 왜 합의 통과했을까? 이때 좀 반대 확실히 하면 어땠을까? 또 출산주도 성장 같은 것으로 우리 복지 파퓰리즘 논쟁이 일어난 거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17대 국회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 17대 노무현 정권 때 17대 국회는 4대 중점 저지 법안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국법법 폐지 반대 운동 저희가 광화문에 나가서 벌였습니다. 그래서 4대 중점 저지 법안 막아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가치를 파괴하고 헌법 가치 파괴하는 거 우리 중점 저지 법안 만들어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또 저희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 우리가 중점 추진 법안 만들어서 반드시 우리가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보수 정당이 보수 가치를 지키는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나경원 최장수 야당 대변인으로서 정권 교체에 앞장섰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험지였던 동작을 해서 저는 싸워서 야당 단일 후보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굳은 일, 싸워야 하는 일, 가장 어려운 일에 뒤로 물러선 적 없습니다. 보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늘 용기 있었습니다. 진짜 보수 정당의 변화를 이뤄낼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거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독선 독단의 리더십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내 민주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적재적소의 인사, 상시의총, 시민중지자문위원회 구성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책조정위원회의 체계 복원, 상임위 간사단 회의 활성화하겠습니다. 불필요한 피켓투쟁은 지양하고 보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습니다. 넷째, 야당 탄압으로 고초를 받는 의원님들과는 함께하고 21대 국회에 여러분들 모두 재입성하실 수 있도록 정책으로 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으로 가느냐, 분열로 가느냐,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가느냐의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원내대표 선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총선을 위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의 야3당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번 예산안을 비롯해 선거구제 개편 논의 등 야3당과의 입장 차이가 큰 부분이 많은데 야3당과의 합리적인 관계 유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가 네, 굉장히 국회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야3당과의 공조, 저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이 야3당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결국 국민 여론을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드느냐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의원님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각 상임위마다 저는 각 상임위마다 우리가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그 무기들을 갖고 우리가 소위 딜을 하는 방법이 있다. 저는 이 투쟁 이야기하는데 결국 야3당의 협상하기 위해서는 역시 전략과 논리로 무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무엇보다도 좀 아쉬운 것이요. 저희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권력 구조와 함께 논의해야 될 문제지 이것이 예산과 논의할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예산안과 연계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된다면 이 선거구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총 열어서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당 지지율이 대략 한 9%에서 10%였더라고요. 근데 12월 3일자 리얼미터를 보면 26.4%까지 저희 당 지지율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가장 주된 이유가 우리 자유한국당 하면 떠오르는 웰빙 정당, 귀족 정당,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를 지난 1년 동안 가열찬 투쟁을 통해서 벗어던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국민들 사이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이후에 누가 되느냐, 이 웰빙 정당, 귀족 정당으로 회귀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을 가열찬 투쟁을 통해서 웰빙 정당, 귀족 정당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나경원 의원님의 이에 대한 보관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이 나경원 의원으로 가면 웰빙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근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웰빙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희 당의 저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요.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들 일하십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으시잖아요. 저도 토요일 없이 지켜서, 일요일 없이 지켜서 험지 동작에서 재선하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 웰빙 정당, 귀족 정당, 금수저 정당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자행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 이런 말을 벗어던지지 못하면 우리 당 웰다잉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스스로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정말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저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 보수가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 함께하면 그러한 것은 없다. 우리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래도 나 의원님 그동안 친했기 때문에 편안한 걸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위와 관련해서 저랑 좀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야당 정책위는 달라야 된다. 여당 정책위는 그 정조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책 조정 기능 그리고 당정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야당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 야당은 상임위 중심으로 하고 상임위의 간사들과 직접 활용을 하고 필요한 일이 생기면은 저는 직접적으로다가 그 TF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용세습 TF 또 그리고 이번에 KTX 사고 나면 그 관련 TF 또 탈원전 TF 노동개혁 TF 이런 TF를
상임위 중심 의원들도 하고 여타 상임위에서도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드림팀으로 만들어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야당으로서의 공격이 가능하다. 정조위는 야당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TF 만들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TF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당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고 또 거기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조위 기능을 복원하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니까 정책위 의장 한 분에 18분의 정책위 부의장 체제로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이 상임위하고도 실질적인 논의가 없으면 물론이고 우리 함진규 의장님이 1년 동안요 정말 수척해지셨어요. 의장 혼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의장 한 분의 정책위 부의장 또 그리고 정조위원장 이 체계를 갖추면 저는 중요한 정책 사안에 있어서 이 뭐 상임위에 해당 상임위 간사도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이 제대로 정책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정책이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되고 그렇게 돼서 우리 당의 가치를 확실히 실현하는 그런 제대로 된 정책 정당을 만들 수 있고 그 대한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 정책정당 대한정당이 바로 저는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이다. 왜냐? 우리 당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야, 아직은 믿기 어려워. 아직은 수권정당의 모습은 좀 갖추지 못해서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당이 시스템화되면 그것부터가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수생입니다.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출마할까 말까. 그러면서 지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또 반성했습니다. 더 낮추고 겸손하겠습니다. 이제 16년 저의 정치 인생을 통해 당과 국민으로 받은 많은 사랑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저는 당과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제 도리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하면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강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사히 식당 가니까요. 많이들 응원하시더라고요. 원내대표 꼭 되라고. 제가 국민 여론조사를 뽑으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에도 지원 유세를 가장 많이 나간 의원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원내대표는 당의 얼굴입니다. 저의 높은 인지도를 당의 이미지 제고에 쓰겠습니다. 저희 논리와 전략으로 실력 있는 야당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보수 가치의 수호로 우리 신뢰받는 야당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우리 당이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 지난 6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 지지율 20% 하회하는 동안 우리 당은 8% 올랐습니다. 우리의 투쟁에 당위가 부족하지도 않았고 투쟁의 강도가 부족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는 충분히 정의로웠고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저는 우리가 국민 공감을 얻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없느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왜 내 탓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통합과 변화 제가 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1년 남은 이 시점에 저 나경원 헌신과 용기의 리더십으로 여러분들 잘 모시고 총선 필승하겠습니다. 총선 필승 원내대표 후보 저 나경원과 함께 여러분들 모두 총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권교체의 시작입니다. 이제 소중한 한 표로 살려주십시오. 자유한국당. 그리고 저 나경원도 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